노인학대의 사소한 일까지 고소하면 안 되는 이유와 지혜로운 선택. 요양시설 원장과 종사자들은 매일같이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돌봄을 책임지며 늘 긴장 속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걱정과 불안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학대 고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투나 돌봄 방식의 오해도 고소로 이어지면 경찰 수사, 종사자 조사, 시설 전반 점검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장과 종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겪고 형사 대응을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원장 개인과 현장에 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시설은 업무 정지나 운영 제한과 같은 행정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운영하며 9년 동안 50번이 넘는 재판과 수사를 겪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일 현장을 지키면서도 경찰 조사와 재판 준비, 끝없는 서류와 진술 속에서 시설 운영을 괴로운 마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업무 정지나 인력 변동은 결국 어르신의 생활 환경과 돌봄의 연속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형사 절차로 확대하는 것은 보호자의 의도와 달리 어르신과 현장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고소가 아니라 소통과 조정입니다. 먼저 시설의 사실을 알리고 면담을 통해 개선을 요청해 주십시오. 담당자 조정이나 돌봄 방식의 보완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노인 보호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소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만 선택해야 할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음은 낙상 후 병원 이송 과정과 지체 방임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이지훈 변호사와의 실제 통화 내용입니다. 1년 정도 기간이 걸렸는데 그동안 원장님들의 마음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안 가고 검찰 단계에서 끝나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애써주시고 또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변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요. 조기 형사처벌이라든가 행정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쌓여야지 네. 요즘엔 사소한 내용까지도 학대 방임을 통해서 조사가 의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음. 것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비 지제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었는데 낙상 후 병원 이송, 지체 방임, 불기소 성공하셨는데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형사 고소는 수급자의 보호자, 유족 측에서 제기한 거고, 그 이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방임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수급자가 침대에서 낙상해서 대퇴부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에도 요양원에서 병원 이송을 지체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낙상 후 사후 조치 미흡으로 방임 판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낙상 사고가 한 번이 아니고 몇 차례 반복됐고, 또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발생 후 한 6일가량 그러니까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병원 이송을 지체했던 부분을 아, 강조해서 이 사건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방임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지제에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계도기관으로서 좀 방임의 범위를 폭넓게 보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학대 이외의 방임에 관해서는 좀 학대에 준할 정도로 중한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에는 병원 이송이 일부 지체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이제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당시 보호자와 소통하며 상태를 지켜봐 왔던 것, 그리고 음, 당시에 보호자에게 골절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던 점, 네. 그럼에도 요양원의 과실만을 주장하는 그 유족들의 진술은 당시에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는 비록 그 골절 관련해서 정형외과 등 전문의는 아니지만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톡탁이나 아니면 당시에 일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까지 수급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좀 병원 이송이 좀 늦어졌다는 점, 그런 것들에 음, 비춰봤을 때 병원 이송이 일부 지체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러한 행위를 요양원의 방임 행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변호했고, 검찰에서도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유족인 보호자의 진술에는 그 유족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그 낙상 후에 요양원에서 보호자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 네. 수급자의 상태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어떻게 진행할지 상의했던 점, 그리고 음, 골절 발견 이후에도 보호자들 쪽 유기족 측에서 특별히 병원 치료보다는 요양원 입소를 결정할 정도로 이게 고령의 수급자이시다 보니까, 네. 골절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술보다는 현장 보존적이라 갖고 자연 치유를 좀 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음, 여러 점을 봤을 때 비록 요양원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진 않았다고 보이더라도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아. 노인복지법 위반 방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아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럼 신고된 날부터 마지막까지 기간이 총 얼마나 될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노인보호 음. 전문기관 조사만 하더라도 한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특히 네. 형사 절차는 요즘에 수사 절차가 느린 면이 있어갖고 최소 뭐 네. 6개월 이상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장기간 형사처벌의 위험에 따른 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검찰을 통해서 조기에 구제가 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음. 다행이신 거고, 여기서 그쵸. 만약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안 됐으면은 재판까지 들어가고, 이제 재판에서는 점점 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하는 게 점점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원장님들께서는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잘 적절히 대응하셔갖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방임 의미를 넓게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남길 수 있는 정황들을 많이 주장하셔갖고 그 사례 판정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조사가 들어오면 법률 전문가랑 상의를 통해서 과연 네. 이때 어떤 부분을 좀 소명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쟁점을 잡으신다면 하셔야 되고, 특히 진술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서 이건 뭐 특별한 큰 문제가 없겠지 하면서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노인 학대나 방임의 주요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선제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취재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대응부터 시작해서 뭐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형사고발로 고소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수사, 뭐 공판 단계까지 토탈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조사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의도치 않은, 그리고 실제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불이익한 그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요즘에는 뭐 수사 단계도 그렇고 절차 진행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떤 조사나 아니면은 뭐 절차가 진행되면은 좀 장기간 소요되는 면은 많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명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유리한 자료를 찾는 수 있는 음. 그러한 여유도 많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갖고 뭐 많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특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기관이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단기 요양기관에서 우선은 어르신 케어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서류 작성이라든가 좀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는 결국엔 그러한 서류를 통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어르신에 대한 케어뿐만 아니고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 말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좀 더 많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놓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조치했는지를 사전에 미리 좀 잘 기재해 두시는 게 다음 단계에서 대처하기에 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네네.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태를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노령의 어르신이다 보니까 뭐 골절이나 이런 게 있더라도 특이한 행동이라든가 뭐 상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어떤 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후 조치 미비를 따질 때 결국엔 병원 이송을 가장 많이 좀 주안으로 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호조무사뿐만 아니고 촉탁이한테 보여드린다든지 어떤 의료 전문가의 좀 의견을 들어갖고 당시 상태가 병원으로 이송될 만큼의 중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소명이 가능하지, 자의적으로 어르신이 평소랑 똑같기 때문에 나는 옮기지 않았다, 이런 것만으로는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어르신이 낙상을 했지만 아무런 뭐 증상이 없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노령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골절의 위험이 많고, 또 특히 낙상을 했을 때는 다른 증상이나 추후 발생하는 사후적인 뭐 질병이나 피해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 촉하기를 통해서라도 의사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양원의 실정은 알긴 하지만 보호자가 이제 병원 이송이나 그런 걸 거부하면 자체에서는 뭐 스스로 이제 자주적으로 하긴 좀 힘든 면은 있긴 하지만,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나중에 이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의 상태가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 상태였다고 하면은 보호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은 게 정당하다. 이런 사유는 뭐 반드시 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꼭 주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19에 신고하고 바로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 법리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어떤 학대나 방임은 수급자 케어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그걸 학대 방임으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음.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보호자에게 그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임으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어르신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고 당시에 보호자와 최소한 연락을 했다는 근거 정도는 남겨두시는 게 나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오시는 데 사전적인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 변호사님께서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여러 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시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집적이 돼야지. 왜냐면은 이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의 수급자를 케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뭐 사망까지도 염두에 두고 운영되는 기관인데, 사소한 잘못 하나로 기관의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업무정지등 제재처분을 내리는 건 너무 과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전제에서 네. 뭐 기관에 구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특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방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낙담하실 필요 없고 그거에 따라서 그의 그러한 학대 방임이나 부주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까지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에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